여러분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영어를 담당할 제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기본 영어를 담당하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이제 기초 영어를 어느 정도 거치고 왔다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많이 이제 기초를 다지고 오셨나요? 어떠세요? 근데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해도 좀 약간 부족한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를 다지고 왔다라고 해서 조금은 기초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하에 수업을 해도 될까요? 되는 거 맞죠? 근데 하다가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라거나 하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반영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질의응답을 꼼꼼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요, 26페이지. 저희 우선 교재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교재가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딱 2권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권은 이론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이제 하나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되어 있어도 되지만 여러분이 좀 보시기 편하게 분권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이론을 배우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죠? 시험장 가서 20문제를 그냥 네 문제, 4개 보기 중에 하나를 잘 고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에 좀 그때그때 적용을 하자라는 마음에서, 이론편과 함께 문제편을 좀 같이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문법만 다루게 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독해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독해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독해의 비중을 좀 많이 두셔야 되고요. 독해는 사실상 이제 한 번에 늘지 않고 꾸준히 쌓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처음에는 쉽진 않지만 꾸준히 이렇게 꼼꼼히 쌓아간다라는 마음으로 독해는 제가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PPT로 여기다가 보여드리면서, 왜냐면 제가 어디 보세요 해도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어디를 보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느 정도 답은 맞춰지지만 그 안에 구조가 안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아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푸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그걸 위한 아주 기초 부분, 문장의 형식 부분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6페이지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앞부분이 이제 조금 기초 부분이라서 제가 점프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를 많이 다지셨다고 해서 요거를 또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조금은 퇴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조금 부족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얘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전 문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라 하면 이 문장의 오형식 부분을 뽑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한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이제 되신 분, 기간이 6개월 정도 이상 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처음 시작하신 분.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에 순환은 거치신 분. 거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왜 우리가 나중에 중요 문법이라고 해서 관계사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크게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거의 이 동사의 성질에서 걸려요.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를 뒤에 절을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던가요? 이게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이런 데서 거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좀 오늘 암기를 할 부분이 꽤나 좀 많다라는 거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랑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갈 거고요. 우선은 제가 칠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동사와 문장의 오문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할 때 여러분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이라는 건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이렇게 끝나는 거를 문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되게 긴 문장을 많이 만나죠. 그죠? 근데 하지만 모든 문장은 다 5가지 종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문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고 오형식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를 하면 되게 어렵지만 결국은 그 문장은 모두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형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제 암기를 좀 더해 주셔야 돼요. 아마 조금 암기가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형식은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을 1형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어 아시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4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이제 2개 오는데 우리가 indirect object에서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간목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뒤에 이제 direct object에서 직목, 직접 목적어 이렇게 2개 받게 됩니다. 그리고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조금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해를 한 가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영어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게끔 도와드리는데 지금은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한번 들어보세요. 위에 부분은요. 무엇이 없고 밑에 부분은 무엇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일까요? 네, 목적어죠. 위에는 목적어가 없고 그리고 밑에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뭐라고 할 거냐면 자동사. 이 자라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있을 수 있다. 뭐 없이 목적어 없이 스스로 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해서 자동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요. 자의 반대 타인 해서 그 타인은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나눌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의 개념을 더 더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문장에 보어라는 부분 있죠. 보어. 보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지금 2형식의 주격 보어랑 그리고 5형식의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보어라는 건 여러분 보가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러면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쉽게 들어볼게요. 사람인데 보충이 여러분 그 보약할 때 보랑 똑같거든요. 사람인데 보약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굳이 따지면 여러분 이렇게 2가지 중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완전과 불완전. 사람인데 보약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굳이 따지면 완전일까요? 불완전일까요? 뭘까요? 그죠. 보약이 필요한 사람은 약간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보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불완전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보어가 없는 거는 완전. 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1형식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어 없죠? 완전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무슨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죠. 1형식은 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2형식은 보어가 있어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불완전 자동사. 요렇게요. 그 다음에 3형식은 여러분 볼게요. 보어 없죠. 그러면 완전이죠. 목적어 있죠. 뭐가 돼요? 완전 타동사. 그 다음에 4형식은 어떨까요? 배운 대로 하면 완전 타동사는 낮아요. 네, 이게 여러분은 배우셨겠지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해서 이제 어렸을 때 상장을 주다. 상장 수여식 해서 수여동사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얘는 수여동사. 그리고 5형식은 지금 보어 있죠. 그러면 불완전하고
다음에 목적어 있죠. 그러면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해만 잘 하면요. 이게 생각보다 영어가 기본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외를 벗어나는 게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많이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러한 배열 부분으로 보이시잖아요. 지금 봤을 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명사를 넣고 그 다음에 동사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성질에 따라 여러분이 아마 형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영어에서 가장 여러분 힘이 센 게 누구냐면요. 동사예요. 동사가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는 이렇게만 쓰여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동사는 이렇게만 쓰인대요. 그러면 다른 형식으로 쓰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동사별로 암기를 좀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잠깐 보세요. 동사 어떤 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암기 부분이 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한 번에 사실 제대로 암기가 싹 되는 건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문장이랑도 많이 만나고 예문이랑 많이 만나면서 익숙해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익숙해진다. 가 답일 거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암기를 어느 정도 하셨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웠는데 솔직히 잘 외워지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sk 같은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어보면 안 되겠죠? 첫날부터.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어는 막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선글라스를 쓰고 오겠다. 학생들이 부담스러울까봐. 그래서 물어보진 않을 텐데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왜 처음에 외우는데 그 에스크가 4형식에서도 나왔는데 5형식에서도 막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 막 다르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동사가요.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여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데 여학생들은 그거 아시죠? 요새 화장품 중에 멀티 제품이 되게 많아요. 얘도 멀티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요렇게 쓰였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요렇게 쓰였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하나로만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외우긴 하는데 항상 늘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그죠? 시험에 주로 나오는 요 전제 조건을 달고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다음번에는 요게 이제 암기가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이제 딱딱딱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수업을 시작할 때 리마인드 테스트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를 할 거니까 꼼꼼히 외워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고 1형식부터 저희가 들어갈 거예요. 1형식부터. 그러면 교재에 이제 자동사 부분 있죠. 거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밑줄을 좀 칠 거예요. 빨간 펜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의 자동사 부분을 봐주시고요. 자동사는 1형식 문형과 2형식 문형을 구성한다. 여기다가 밑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자동사, 그죠? 그리고 1형식 문형은 여러분 보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해요? 완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완전 자동사 여기다가 밑줄. 그리고 밑에 줄로 점프할게요. 2형식 문형은요. 보어를 가지고 있죠. 그죠?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걔는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불완전 자동사 여기다가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머지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은 아직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얘기한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밑줄 친 부분만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형식과 2형식 자동사 부분으로 갔고요. 밑에 네모칸 있죠?
네모칸 옆에다가 여러분 일형식 이렇게 적어주세요. 밑에 네모칸 동사들은요, 일형식 동사들을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는 거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암기를 하셔야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문제가 사실 여러분 혹시 기출 문제 같은 걸 풀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이론은 배웠는데 어떻죠?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 많은 학생들이 다 겪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괴리감 없애려고 최대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키면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최대한 그걸 하지 않아요. 첫날 그걸 하면 학생들이 많이 멘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기초 부분, 그러니까 문형부터 먼저 다져드리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 제가 기출문제도 많이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론은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드려도 이해는 여러분 잘 되시죠? 근데 결국 서술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잘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문풀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해요. 이론과 문풀의 경계를 두는 거. 이론을 잘 다지면 문풀도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이런 거가 같아요. 돈을 모으면 뭐 차를 사고, 돈을 모으면 결혼을 하고, 사실 뭐 그런 때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경계를 허물어서 제가 최대한 많이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자체가 그건 아셔야 돼요. 문법 문제가 이론은 알지만 맞추기가 쉬운 유형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것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에 거의 유형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문제 중에 뭐 어휘, 그리고 문법, 생활영어, 독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얘기할게요. 독해가 거의 한 반을 차지하죠. 그죠? 반을 차지하면 한 10문제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율을 봤을 때 그때그때 회차당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어휘가 한 4문제, 많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문법이 한 4문제, 생활영어가 한두 문제, 약간 좀 요새 적어지는 추세이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 문법 문제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특성을 조금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혹시 어학 시험을 보신 분들은 토익이나 뭐 GTF 같은 경우 준비를 하셨을 때 그 문법 문제가 꽤나 개수가 많아요. 그죠? 한 30개 정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4개이기 때문에 어떤 4문제 안에 다 농축을 해놨어요. 고농축. 그래서 문제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다른 어학은 그냥 그 문제 하나의 포인트만 두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문제에 여러 가지 포인트, 그리고 너 그거 알아볼 수 있니? 해서 거의 베일에 덮여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이론을 왜 하는지를 저는 좀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문법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문법은 여러분 문제 맞추는 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 이 문법이라는 건 말의 규칙이기 때문에 어휘도 여러분 요새는 조금 많이 쉬워지는 트렌드가 있어요. 전 직렬별로. 물론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휘도요, 내가 다 아는 게 나오진 않아요. 많이 공부하면 제일 걱정되는 데가 나중엔 여기가 돼요. 복불복이라서. 근데 그때 맞출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어휘 문제가 거의 이렇게 문장 내에서 동의어를 고르거나 아니면 빈칸 안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글 안에 문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 글을 알아야지, 그러니까는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 그걸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휘도 문법과 연관이 된 거예요. 생활영어도 해석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독해도 어때요?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 전 파트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과정에는 특히나 문법과 독해 부분에 치중을 둬서 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문법을 문제 맞추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어차피 이론은 한 번 듣는다고 해도 안 풀려요. 그게 원래 공무원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나가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거의 이제 닭이 알을 까고 나오는 것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 그렇게 풀기가 어렵긴 한데
그 풀기가 어려운 거 이전에 내가 암기가 되어 있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알아야 그걸 또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아도 못 풀 수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암기를 꼼꼼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암기하고 별표를 쳐둘게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나온 동사들은요,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약간의 뭐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 동사가 지금 1형식 동사라고 했지만 여러분 100%는 아니에요. 이건 전제 조건은 뭐죠? 시험에 주로 나오는 이라는 전제 조건이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는 자타 동사가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문법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1형식 동사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rise랑 arise 옆에 있죠?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묶어주세요. 같이 묶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살 표시를 하나 해서 한 가지를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raise라는 걸 하나 적을게요. 딱 보면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제가 왜 적었을까요? 비슷하니까. 출제위원자들의 마인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뜻도 되게 비슷해요. 지금 rise는 오르다, 어떤 해가 뜬 게 뜨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arise는 발생하다,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예문으로 쓰이면 the sun rises 이렇게 한번 봅시다. 태양이요 떠올라요. 어디에서요? 동쪽에서요. 그럼 여러분 지금 분석을 했을 때 주어 동사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건 어떻게 하죠? 괄호 묶죠. 이런 거는 문장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해가 이렇게 떠오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하는 동작이죠.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혼자 하는 거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자동사. 이렇게. 그리고 얘도 사건이 발생하다. 뭐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그게 혼자 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얘도 자동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rais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얘는 어떤 것을 올리다. 그리고 또는 뭐를 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선 제일 좋은 게 손들어 이거예요. 그러면 raise your hands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앞에 주어가 없죠. 그 이유는 명령문, 명령하는 문장. 그리고 여러분 딱 보면요. 뒤에 뭐가 있어요? 너의 손을. 그러면 지금 동사고요. 뒤에 뭐 있어요? 목적어 있죠.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그죠? 그러니까 뭐뭐를 올리다 라는 거죠. 뒤에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타동사.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타동사, 뭐뭐를 올리다. 아예 이렇게 적으세요. 뭐뭐를. 그리고 또는 뭐뭐를 기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는 여러분 뭔가 올라오는 게 되게 비슷하죠. 그죠? 근데 자타동사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문제를 내기가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적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거는 혹시 옛날에 팝송 중에 You raise me up 아세요? 그러면 raise 뒤에 뭐가 나왔죠? me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공식을 다 외운다라는 게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외워도 못 써먹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은 예문 하나만 기억을 해줘도 예를 들면 You raise me up 그걸 알았다. 그럼 me라는 목적어가 있네 라고 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짧은 예문 하나가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온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 볼게요. arrive 도착하다.
그러면 뭐 기차가 도착하다 혼자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옆에 remain 얘는요 여러분 파란 색깔 지금 어떤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하셨다면 파란 색깔 펜으로 하나 밑줄을 쳐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ask 같이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릴 법한 거 있죠. 예를 들면 멀티 동사 그런 거에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조합을 하면 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remain이 지금 1형식에서 보지만 여러분이 뒤에서 있다가 2형식에서 또 만나요. 근데 제가 미리 설명을 안 드리면 혼자 외우다가 그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지금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옆에 come, 오다 얘도 여러분 파란 색깔 표시. 그 다음에 go, 가다 혼자 하는 동작이죠. 얘도 파란 색깔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ehave, 행동하다. 얘도 파란 색깔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it, 얘는요 빨간 색깔로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당길게요. sit이 우리가 이제 앉다 라는 동사고요. 얘는 여러분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sit. 얘는 좀 이제 길게 발음이 나는데 여러분이 일단 보시면요. 의미는 무언가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엉덩이를 붙이는 뭐가 비슷한데 얘도 이제 쓰임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를 제가 소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영어에 좀 자신감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 교재가 기초영문법이지만 솔직히 이거는 기초의 이상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초영문법이라고 했냐면 접근하기 쉽게끔 색깔도 일부러 그래서 보라색 정말 보라색 일부러 개강 때 보라색 맞춤 깔맞춤 아시죠? 그렇게 하고 온 거고 설명을 기초로 쉽게 다가간다 해서 기초지 여러분 내용은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방대합니다. 많아요. 그래서 기초만 해도 될까 걱정하시겠지만 그럴 필요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어를 한번 배운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기초 아프리카어.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아시겠어요? 수동태, 관계대명사 그런 용어 아시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sit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sit down. 뜻이 뭐예요? 앉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적고 한번 분석을 해봐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거를 제가 시험에 맞게 적용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down이라는 게 얘가 아래로 라는 부사예요. 부사도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어떻게 하죠? 괄호치죠? 그러면 얘는 동사 하나 남아있죠? 여기, 그죠? 주어 없이 명령문이죠? 그럼 얘 무슨 동사? 자동사죠. 그죠? 제가 이런 식으로 아는 거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반대로 약간 우리나라의 개념을 좀 덜어주셔야 돼요. 앉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앉히다. 누구누구를 앉히다. 뭐뭐를 앉히다.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뭐뭐를 앉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the nurse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간호사는요 어떻게 했어요? 앉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를요? 환자를요. 그래서 얘는 누구누구를 앉히다. 그러면 무슨 동사?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타동사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문장을 또 적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맞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실래요? 조금 해석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는 앉혔다. 누구를요? 그 자신을. 우리 개념은 이상해요. 그가 어떻게 그 자신을 앉히지? 근데 여러분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앉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꼭. 이게 안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개념을 조금 빼주셔야 되는 게 있고 동사의 성질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옆에 참고로 적어두세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He was seated 하고 이렇게 수동태로도 쓰일 수 있다 라고도 여러분이 참고로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많이 봐두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다음에 옆에 보시면 톡도 여러분 파란 색깔로 밑줄을 칠게요. 얘는요, 여러분이 말하다라는 동사 있죠? 말하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speak도 있고 tell도 있고. 그럼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라서 미리 밑줄을 좀 쳤습니다. 그리고 wait, 얘는 빨간 색깔로 좀 한번 빼볼게요. 우선 wait가 여러분 기다리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I will wait for you. 그럼 나는 기다릴 거야, 너를. 그럼 여기 for you, 여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괄호 목적, 그죠? 그러면 얘는 자동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await라는 게 있어요. 근데 뜻이 기다리다예요. 저 이런 게 짜증나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봤을 때 뭐뭐를 기다리다.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 조금 기억하기 쉬운 거는 이렇게 앞에 뭐라도 하나 붙었으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얘는 목적어가 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외우고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쟤는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laugh, 웃다. 그리고 agree, 동의하다. 그리고 옆에 happen, occur, take place. 이거는 세 가지를 묶어주세요. 묶는 이유는 동의어라서예요. 뜻이 똑같죠. 그리고 occur는 여러분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따가 또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row도 파란 색깔로 표시, 성장되다. 그 다음에 lie. 옆에 있는 lie랑 묶어서 빨간 색깔로 빼세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막 3단 변화에서 막 외우셨을 거고 문제도 막 나오는데 안 풀려.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문제도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쉬운 식으로 오늘 좀 적용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정리를 좀 3단 변화까지 할 거고요. 제가 색깔을 바꾸는 부분을 여러분도 똑같이 색깔을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옆에서 빼서 지금 제가 흰색으로 적은 거 여러분 검정색, 그리고 색깔 바꾸는 거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lie라는 게 우선 지금 위에 있는 거짓말하다. 그러면 뭐 I lied to her. 그러면 나는 거짓말했다. 그녀에게. 그럼 여러분 얘는 무슨 동사? 자동사. 이렇게 쓰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예문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사전에 검색해요.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하시죠. 네이버를 예를 들면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예문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쓰임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게 자타동사가 같이 되는 경우는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시험 위주로 여러분이 보시는 건데 궁금하실 때는 예문을 클릭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은 있잖아요. 그렇게 캐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 변화까지 같이 갔을 때 lied 요렇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떤 색깔 변화를 안 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과거형, 과거 분사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규칙 변화죠. 그죠? 불규칙은 제가 제 책 뒤에 어떤 부록으로도 넣어놨는데 이건 불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죠. 이해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뜻만 알고 자동사라고 알면 끝이에요. 끝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뭐 눕다, 놓여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예를 들면 놓여있다로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핸드폰이요 여러분 여기에 놓여있어요. 그러면 얘가요 그냥 혼자 놓여있는 거죠. 혼자 하는 행동. 그러면
자동사가 되는 거겠죠. 얘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강아지가 누워 있어요. 혼자 하는 행동이죠.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로 자동사 표시.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기는 이제 불규칙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lay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불규칙이에요. 그러면 lay-in 여러분이 외워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가야지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lay 자체가 원형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런 게 좀 싫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lay로 생긴 게 있는데 또 심지어 뜻도 비슷해요. 뭐뭐를 눕히다. 그리고 뭐뭐를 놓다. 또 닭이 알 같은 것을 낳다 라는 뜻이에요. 뜻도 비슷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얘는 뭐뭐를 눕히다, 뭐뭐를 놓다, 또는 뭐 알 같은 것을 낳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빨간 색깔로 타동사 이렇게 표시. 다음에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와서 3단 변화를 적을 건데 여기는 여러분 별로 외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어볼게요. laid, laid.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y로 끝났어요. ied. 어때요? 규칙이죠. 그러면 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아는 거는 어차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부분만 여러분이 꼼꼼히 외워주시면 생각보다 집에 가서 할 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그러면 이걸 그냥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은 거짓말 하다는 여러분이 알면 끝이에요.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울 거고요. 어디에서 많이 이제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문제를 낸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두 가지가 모양이 똑같아요? lay. 요 두 가지가 똑같죠. 형광펜을 치시고 별표를 치세요. 요 두 가지를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차이가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의미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하나는 자동사고 하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 이 lay가 자동사의 lay인지 타동사의 lay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에 최근에 경찰 기출문제에 그게 나왔거든요. 2018년도 1차에. 그거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주어만 제가 제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유형이었냐면요. 이렇게 밑줄 쳐져 있고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옳은 것은 해서 그 보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라는 텀을 잠깐 드려요. 그러면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여기는 과거분사 해가지고 이렇게 PP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동사의 lay는 여러분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이 타동사의 lay는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힌트가 시제예요. 시제. 그죠? 그러면 힌트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문법 문제는 대다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yesterday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잡는다라고 하면은 and 끼고 등위 접속사 took, take가 아니라 took이죠. 그러면 과거형. 그러면 여기도 일반적으로 과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어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O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형은 늘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뺀다. 그럼 못 맞출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또는 답 없음, 둘 다 맞음 이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힌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요. 그러면 여러분 OX가 아니라 이 레이가 자동사의 레인지 타동사의 레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레이일까요? 자동사의 레이. 그 근거는요? 타동사의 레이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를 지워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맞춰보세요. 얘가 자동사의 레이일까요? 타동사의 레이일까요? 환장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 시험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근거는 반드시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거 배우셨나요? 수일치. 주어가 3인칭 단수면 그리고 동사가 현재형이면 동사에다 뭐를 붙여요? S나 ES. 근데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동사만 바꿔볼게요. 제니 러브 맞아요? 제니 스터디, 제니 잇 안 되잖아요. S나 ES 있어야 되죠? 없죠? 그럼 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얘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힌트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 얘가 되려고 하면 과거, 얘가 되려고 하면 현재. 그러면 힌트를 주는 거는 얘는 시제 부분. 그죠? 그리고 얘도 시제를 줄 수 있는데 시제 없이도 여러분 뭐까지? 수일치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할 거는 이거예요. 우선 3단 변화표를 외우시고, 그죠? 그리고 자동사의 레이인지 타동사의 레이인지 판단하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목적어가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자동사의 레이라고 판단했죠? 그럼 목적어가 없는 거 체크하면 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 외웠어요. 근데 안 풀리잖아요. 얼마나 배신감 느껴져요. 근데 해설을 들으면 알겠어요. 근데 딴 문제는 또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좀 깊게, 좀만 깊게 하면 훨씬 그게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우선 꼼꼼히 해두시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만 생각을 하면 맞추는 거는 물론 그것도 여러분 적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만 거기 좀 터득을 하는 것까지 좀 깊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옆으로 가봅시다. 조가 한 줄 점프했죠? 그죠? 너무 중요해서 한 줄 점프했죠? 다시금 위로 올라가 볼까요? fall, run. 여기를 파란 색깔로 밑줄 치세요. 또 나오고, 그 다음에 stay에도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appear, 여기도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disappear, 사라지다. 얘는 이제 appear의 반대죠. 그 다음에 last, 지속되다. 그 다음에 expire, 만료되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오면 resign, 사임하다, 그만두는 거죠. 그 다음에 retire, 은퇴하다. 그리고 matter, count 두 가지 묶으세요. 중요하다. 얘는요, 여러분, 밑줄을 어디다가 치냐면요. 뜻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세요. 뜻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이것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It doesn't matter.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명사로는 문제하지만 지금 어때요? 중요하다. 그런데 count. 우리가 count down에서 세다도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의미에다가 기억을 해두시고요. count는 두고두고 계속 많이 나와요. 그죠? 어휘 문제에서 뭐 count on, 그죠? count in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미에다가 밑줄을 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exist, 존재하다, 그리고 live, 살다, 그리고 reside, 살다, 그리고 apologize, 그리고 differ, walk, 걷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외우실 거는 제가 빨간 색깔 표시한 부분 있죠. 이렇게 꼼꼼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문법적인 부분을 좀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네모칸 있는 표 위에다가 이걸 하나 적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나의 텀을 거치셨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수동태 파트를 배우셨죠? 수동태. 수동태 파트에서 수동태는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마셔요, 물을요. 그럼 물은 마셔짐을 당해요, 저에 의해서. 그래서 수동태가 되려고 하면 수동태는요, 이런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저는 마셔요, 물을. 근데 얘는 마시는 게 아니라 당하죠. be 플러스 pp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바로 묶을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문장에 적었을 때 The train arrived. 이렇게 문장이 기차가요 도착했어요. 여기서 끝이죠.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목적어 없기 때문에 뭘 끌고 올 게 있나요? 없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일형식 자동사는 어떻죠? be 플러스 pp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be 플러스 pp x 이렇게. 그죠?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생각으로는 되게 잘 어울려요. 한번 보세요. 그 차는요, 여러분, 사라졌어요. 차가 왠지 사물이라서 사라짐을 당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disappear. 아까 거기 들어가 있었죠? 무슨 동사? 자동사. be 플러스 pp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죠? 암기. 그죠?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약간의 지금 나와 있는 건 100% 자동사라기보다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하나의 융통성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요, 안 적으셔도 되고 하나의 융통성으로 지금 어떤 우리가 마무리 짓기 전에 칠판으로만 한번 봅시다. 지금 보세요. 지금 두 가지 문장이에요. 제가 적은 게 다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여러분 자동사에 꽂혀서 외우면 두 번째 문장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live가 그냥 살다, 혼자 하는 동작일 수도 있지만 어떠어떠한 인생을 살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융통성이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동사는 함께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live를 거기다 넣어서 외우는 이유는 시험에는 주로 자동사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도 봐두세요. 이런 글도 앞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형식까지 나갔고요.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